자, 저번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자, 이번에 만든 테이블을 기준으로 나중에 이제 실무 가서도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만든 것들은 요건데 지금 요거는 진짜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개념을 조금 살펴볼 건데 여기서 우리가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개념을 조금 살펴볼게요. 오토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오토 인크리먼트. 자, 오토 인크리먼트가 뭐냐면 자동 증가입니다. 자동 증가. 예를 들어서요. 회원가입 폼이 있다고 해볼게요. 우리 회원가입 하면은 보통 뭘 입력받냐면 회원가입 폼. 자, 아이디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아니죠. 아이디는 이제 아이디가 있고요. 자, 로그인 아이디가 있고요. 이제 이런 거는 정말 여러분이 정말 치는 그런 아이디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로그인 비번이 있고요. 비밀번호. 그리고 로그인 비번 확인 란이 있습니다. 확인. 우리 비밀번호 한 번 치고 넘어가지 않죠? 확인 한 번 더 치고 넘어갑니다.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이메일이 있습니다. 보통 뭐 휴대전화도 있고 뭐 그럴 건데 이제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입력을 받는데 여기서 보통 모든 데이터베이스는요, 요 아이디 있죠? 아이디는 요걸 말합니다. 아이디. 요 아이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아이디는 이런 겁니다. 로그인 아이디. 그래서 DB에서 이 아이디는 뭐냐면요, 고유 번호라고 합니다. 고유 번호. 자,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회원 테이블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냐면, 자, 한번 볼게요. 회원 테이블 구성 요소. 자, 아이디 있습니다. 로그인 아이디 있습니다. 로그인 비번 있습니다. 로그인 비번 확인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이메일. 지금 테이블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통 이 로그인 비번 확인 같은 거는요, 테이블 안에 넣지 않고 회원가입을 할 때 여기까지만 입력을 하고 얘는 DB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체크만 해줘요. 맞는지 안 맞는지. 얘가 입력한 거랑 얘가 입력한 거랑 똑같이 입력을 했는지. 그래서 보통 입력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자, 아이디 입력할 때 이거는 뭐 사용자들 입력하는 게 아니니까 패스하고, 로그인 아이디에서 뭐 테스트 로그인 비번 뭐 테스트 11 그리고 확인 테스트 11 이름 홍길동 뭐 이메일 테스트 11 하고 gmail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죠. 그죠? 자, 근데 데이터를 보통 어디다 넣냐? 바로 회원이니까 당연히 회원 테이블에 넣습니다. 이건 멤버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번호는요, 잘 보세요. 만약에 기존에 회원이 3명 있다고 해볼게요. 자,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기존 회원이 이제 3명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회원은 1번, 두 번째 회원은 2번, 세 번째는 3번이에요. 이 상태에서 회원가입을 하면요, 그 다음 사람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몇 번 회원이 될 가능성이 높냐? 당연히 4번이겠죠, 4번. 이 상태에서 회원가입을 한다 했을 때. 그죠? 그래서 이때 이번에 가입된 회원이 4번이라는 것은 뭐 제가 계산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해도 되지만 제가 테이블에 넣을 때 알아서 얘가 넘버링이 자동으로 4번으로 되면은 참 편하겠죠. 그쵸? 근데 그게 가능합니다. 그걸 바로 오토 인크리먼트, 이런 넘버링 같은 거를 자동으로 증가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 인크리먼트를 컬럼으로 딱 걸어 놓으면요, 데이터를 제가 안 넣어도
지가 알아서 번호를 매겨줍니다. 그 다음 또 여러분이 이제 회원가입을 하실 때요. 필수 필드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회원가입 폼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따가 해볼게요. 자, 로그인 아이디 필수죠. 비번 필수입니다. 확인 필수예요. 그 다음 이메일, 이름 다 필수입니다. 그리고 가끔 예를 들어 성별 해놓고 이 사람이 맨인지 아니면 우먼인지 이런 거 체크하는 거 있죠. 근데 이거를 체크를 안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꼭 필요한 필드가 아니고 고객이 입력을 안 해도 되는 거는 보통 자 잠깐 했었는데 널 이렇게 됩니다. 널 허용입니다. 널이라고 해놔요. 널. 그러니까 여기는 딱히 입력을 안 해도 만약에 입력을 하면은 요 둘 중 하나의 값이 들어가겠지만 안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컬럼마다 이 널을 허용하는 게 있고 허용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제 뭐가 있냐면 널을 일종의 여러분이 생략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로그인 아이디 컬럼에 여러분 널을 넣으면 될까요? 이거는 필수죠. 그렇죠? 그래서 안 됩니다. 로그인 아이디는 필수니까. 그래서 보통 어떻게 걸어놨냐면 자,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요. 테이블을 만들 때 아이디한테는 이제 오토 인크리먼트 걸어두고요. 그리고 로그인 아이디는 not, null. 그러니까 null 값을 허용할 수 없다. 너가 여기에 데이터를 무조건 넣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로그인 비번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DB 안 들어간다 했죠. 그리고 이름도 마찬가지고 이메일도 마찬가지고. 필수 필드에는요. 이렇게 이거를 걸어 두셔야 됩니다. 난널로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오토 인크리먼트처럼 난널이라는 옵션을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필수 필드한테 붙이는 애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배웠냐면 오토 인크리먼트 이거 했고요. not, null 이거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primary key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주 키라고 해서 중복되지 않는 데이터라고 합니다. 중복되지 않는 데이터. 자,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회원표가 하나 있습니다. 회원표. 자, 여기에 회원표라고 해볼게요. 회원표. 자, 얼추 이제 번호 있고요. 이름 있고요. 그 다음 전화번호라고 해볼게요. 자, 번호 1번 있고요. 이렇게 있을 때 자, 1번 회원 이름 홍길동 010-1234 1234 자, 2번 회원 홍길순 1234 5678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요 제약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의 옵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이제 제약적으로 이제 걸 수가 있는데 제약 사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가 깔끔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시면요 위에 오토 인크리먼트 있고요, 난널 있고요, 프라이머리 키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제약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제약 사항이냐? 제가 여기다 이제 프라이머리 키라고 이렇게 걸어 놓으면요. 만약에 3번으로 새로운 회원을 추가합니다. 이제 이거는
2번이겠죠. 이렇게. 그런데 번호를요, 또 똑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홍길수 뭐 고길동 이런 식으로. 이게 안 됩니다. 중복 데이터.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는 데이터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컬럼에는 중복을 없앨 거야. 라고 해서 넣는 게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이 번호는요, 이 테이블 내에서 고유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얘가 1번을 썼으면 이제 나중에 들어오는 그 어떤 데이터도 다시는 1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규칙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PK는 무슨 뜻이다? 앞으로 선언한 겁니다. 나는 중복되지 않을 거야. 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고길동 2 이렇게 해버리면 입력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PK를 안 걸면은 이런 데이터도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데 굳이 이 PK를 걸어서 좋은 점은 뭐냐? 좋은 점은 없습니다. PK를 걸면 오히려 불편해질 뿐이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많으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뭐 낱널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지금 당장은 귀찮게 하지만 데이터가 아주 깔끔하게 유지되는 정말 좋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요, 이런 제약사항 같은 거를 많이 붙여두시는 게 좋아요. 이런 프라이머리 키 같은.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번호가 있고요, 이름이 있고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뭐 전화번호는 그렇다 치고 이름에요, PK를 붙이면 왜 안 될까요? 자, 보세요. 세상에는요,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당장 제 이름만 해도 아마 몇만 명은 되겠죠? 이렇게. 만약 나중에 4번 회원이 들어왔는데 또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이미 썼기 때문에 이 다른 홍길동에도 이제 불구하고 가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PK를 걸었기 때문에. 이름이 똑같으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제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름에다 PK를 걸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이거는 약간 팁인데 실제 전산에서는요, 이름에 PK를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학원 시스템 같은 것도 보면요, 저도 이 학원에서 이제 아이디를 부여받았을 때 김혜지 5, 김혜지 6 이런 식으로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PK를 이름에 걸어놓고 만약에 홍길동이 또 들어왔다 그러면 숫자로 매기던가 아니면 홍길동 A 이런 식으로 매기던가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보통 번호에다가 붙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리 키는 뭐다? 중복되지 않게 데이터를 유지시키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낱널은 어떤 필드에도 널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필수 필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토 인크리먼트는 이런 넘버링 같은 거를 자동으로 증가를 하게 해준다. 그래서 오토 인크리먼트랑 낱널이랑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